오늘은 이른바 삼성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 씨의 8주기입니다. 지난 8년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피해 자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삼성 반도체 입사 3년 만에 혈액암을 진단받은 조은수 씨가 꽃다운 나이 23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는 총 322명, 그중에서 이미 119명이 사망했습니다. 삼성전자산업에 종사하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에 이사안 취재해온 성지훈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고 황유미 씨 8주기 추모 문화제가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본관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황유미 씨가 왜 사망하게 됐는지부터 짚어보죠. 황유미 씨는 2003년 10월 삼성반도체에 입사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오늘 사망했습니다. 황유미 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삼성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표를 요구했습니다. 2007년 황유미 씨가 사망한 후 황상기 씨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유미 씨와 같은 직업병 피해를 얻은 피해자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을 모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의 전신입니다. 2010년 1월 황상기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린 4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을 동원해 피고 모두 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공개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황유미 씨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의 연관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고 황유미 씨의 사연은 지난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7시부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황유미 씨 추모 문화제는 유미가 유미에게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습니다. 반올림과 황상기 씨는 세상의 또 다른 황유미,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미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꼭 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망한 지가. 유미가 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 가정이 유미 병 치료하느냐고 나의 여태까지 모아놨던 재산 다 날렸고 또 유미 할머니도 유미가 병에 걸려 죽는 바람에 화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유미 엄마도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고 그러면은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이 아픔, 이 가족의 해체, 또 가족의 이 재산상의 또 정신상의 큰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지 하는 의미에서 나와서 지금 유미 추모제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반도체 공장에서 암에 걸린다는 사람들이 걸리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피해 제보와 유사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보겠습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 현황 설명을 해주시죠.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의 전자 관련 산업의 직업병 피해자는 올해 2월 기준 322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119명에 달합니다. 이 중 44명이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그중 단 8명만 승인됐습니다. 지금도 반올림에는 직업병 피해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삼성전자 충남 탕전 공장에서 LCD 텔레비전 불량 검사를 하던 조은주 씨가 사망했습니다. 조은주 씨는 2013년 9월 골수 2형성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기다리며 1년 5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10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23세였습니다. 조은주 씨의 유가족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삼성 측에서는 몇천 명이 되는 사원이 있는데 모두 이렇게 병이 생겨야지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공장과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조 공정이 비슷한 LCD 공장도 유해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삼성 측에선 이 같은 요구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하면 흔히 백혈병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질병도 있습니까?
네, 백혈병 외에도 뇌종양이나 유방암 등 각종 암, 생식 보건 문제, 림프 조혈계 질환 등 다종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 정도만이 직업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지면서 백혈병 외의 질환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거나 삼성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 2일에는 신효선 씨 등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4명이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에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직업병 피해자 중 뇌종양 피해자는 총 24명이고 이 중 이번에 산재를 신청한 고 최호경 씨를 포함 8명이 사망했습니다. 삼성은 지금 산재가 승인된 이력이 있는 질병 3종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인데 사실 이 3가지 질병 이외에도 다른 많은 질병 피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용제 노출로 인해서 피해가 의심이 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들도 직업병 의심에 대한 여러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될 만큼의 그런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딱 산재가 승인된 이력이 있는 3가지 암에 대해서만 보상해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질환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직업병 피해자 보상 협상은 삼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촉된 조정위원회가 중재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모두 4차례 열렸고 다음 조정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3개월 후인 6월에 열립니다. 오늘 오후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사무실에서 열린 조정위원회 면담에서는 삼성전자의 개별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삼성전자는 협력사 직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이유, 설비 유지 보수 업무의 위험도가 높지 않은 이유, 현행 퇴직 직원 암 지원 제도 등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새 주체는 3대 의제인 사과 방식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질병 종류와 피해자 범위 등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반올림은 모든 암과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자연유산이나 선천성 기형과 같은 생식 보건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비롯한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골수종 등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범위도 삼성전자는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족대책위는 12년, 반올림은 20년을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지훈 PD 수고하셨습니다.